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 세계 경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16회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총회를 열었습니다.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은 2001년 설립된 서울시장 자문기구로 맥킨지, 노무라, 지멘스 등 27개 기업 대표와 자문역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회는 인재와 기술, 리더십의 융합과 4차 산업혁명과 세계도시 사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양재, 홍릉, 마곡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를 맞이했는데요. 이번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세계적인 고인돌 유적 감상하러 고창으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홍재희 기자입니다. 고창 고인돌 박물관에서는 추석을 맞이해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의 집중 분포와 다양한 조형 미전과 고창 무장형 관아와 읍성을 열어 세계적인 고인돌 유적과 조선시대 읍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고인돌 박물관에서는 내년 3월까지 인근에 산재한 고인돌과 무장읍성 등의 유적지 특성을 자세한 설명과 조형 박스로 제작 구성해 선보입니다.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의 집중 분포와 다양한 조형 미전은 유네스코에 등재돼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고인돌을 주제로 1코스에서 6코스로 나눠 고인돌군의 집중 분포와 다양한 형식의 공존 양상을 보여줍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자연석을 인공적으로 공동체에 단결된 힘을 통해서 그것을 옮겨다가 고인돌을 조성을 한 건데요. 이러한 고인돌은 자연석에 인공미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특유의 미적인 감각이라든지 당시의 어떤 의식들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집단적인 조형물, 집단적인 예술품입니다. 이와 함께 열리는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은 축성 600주년을 맞이해 무장읍성을 발굴해서 출토된 백자유형 및 분성사기 접시, 토도 등 60여 점의 무장읍성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은 1471년에 축조, 조선 초기 읍성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돼 사적 제346호로 지정됐고 2005년부터 9차례 시 발굴 조사를 통해 복원 정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표현한 무장읍성의 성벽은 1200m의 길이로 축조 방법은 외부 석축, 내부 내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5년 발굴해서 남쪽 성벽 일부를 복원하고 이후 발굴을 통해 동쪽, 남쪽 성벽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이 밖에 웅성과 동원, 객사, 향천, 사창 등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전라북도는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정책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북도는 28일 도청에서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정책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미래형 상용차 산업의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 부처 예비 타당성 심사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산업연구원 이양구 박사는 전북도 상용차 산업의 세계 4강 진입을 위한 글로벌화, 스마트화, 친환경화, 고안전 편의화 등 4대 목표에 따른 14개 세부 전략을 구체화할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한 자동차 융합기술원과 전문가들은 상용차 지능형 안전기술 확보, 연비 향상과 친환경차 기술 개발 등 미래형 상용차 기술을 선도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지난 4월 상용차 자율주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계약했으며 오는 10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사전 절차 이행과 계약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북의 부품 산업이 새로운 여건에 맞추어서 좀 경쟁력을 가져와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좀 잘 살펴봐 주시고. K랜 신다혜입니다. 인천광역시가 내년부터 인천 지역 전체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청정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합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해
유정복 시장과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6개 분과장이 지난달 29일 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시에서는 어린이집 급식비, 간식비 재정 지원을 하고 연합회에서는 급식재료, 간식재료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기타 지원 업무를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사립어린이집 영유아 약 6만 4천 명에게 청정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월 평균 3만 8천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진보정당인 정의당 경남도당과 처음으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항공정비 사업 유치와 김천에서 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 대상 사업인 제2 안민터널 건설과 창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15개 사업의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경호 권한대행은 정의당이 도정 운영에 든든한 힘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지난 2010년 추석 연휴 전날 서울 지역에 하루 만에 259mm의 집중호우가 내려 광화문 일대가 침수된 적이 있었죠. 이처럼 올 추석 연휴에도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재난담당부서와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는 24시간 상황관리 비상체계를 가동하며 상황 대응반을 매일 16명씩 편성해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한 17년 4분기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4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가 감소해 38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긴 한데요. 4분기에는 추석 연휴, 가을 행락철 등 교통량이 증가하고 안전의식이 해이해지면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